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을 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60대 엄마입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라고 적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는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제 딸이라고 말한 아이는 사실 저희 며느리거든요. 딸 같은 며느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흔한 일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딸 같아도 며느리는 며느리일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며느리를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딸처럼 생각하고 여긴답니다. 제가 애초에 딸같이 생각하던 그 아이를 제 욕심껏 며느리로 들인 것이라 그런지 제게 그 아이는 아직도 며느리보다는 딸이다 싶어요. 물론 제가 어릴 적 그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알아서 다 큰 아이를 너무 기쁘게도 며느리로 들였을 뿐이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는 제 마음만큼은 언제나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가끔은 정말 엄마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저처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연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배로 낳아놓고도 부모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어쩔 때는 친부모가 남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데도 대체 천륜이 뭔지 함부로 끊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얘기라 생각했을 때는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들이 들었는데 막상 제 사연이 되고 보니 그것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사연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제가 딸 같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감히 남의 천륜을 끊어놨거든요. 그때는 저 역시도 그저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단이었지만 혹시나 교만한 나의 결단으로 천륜을 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아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잘한 일인지 고민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잘한 일이 맞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저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래전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손주들 돌봐주는 할머니일 뿐이지만 예전에는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던 학교 교사였었죠. 20대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초임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아이들을 제 손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나쁜 교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매년 올라오는 아이들도 다 비슷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이도 그런 아이였어요.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던 아이였죠. 어쩌면 학기 초에 살펴본 그 아이의 환경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라는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유일한 보육원 출신 아이였어요. 이전 담임 선생님에게 전해 들으니 그 아이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날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미혼모였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어리고 형편이 안 돼서 못 키우니까 잘 돌봐달라는 쪽지만 덜렁 써놓고 버리고 갔다더라고요. 아무리 보육원이라도 거기서 부모 얼굴도 모르는 애는 걔가 유일한가 보더라고요. 가정 방문차 보육원에 찾아갔다가 거기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아휴, 우리끼리 얘기지만 괜히 애가 불쌍해서. 안타까운 그 아이의 사연을 전해들었던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가 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제 아들을 상대하는 일은 꽤 많이 해봤었지만 보육원 출신 아이는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런 사연이 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집중하더라고요. 애가 밝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 모습에 왠지 더 그 아이가 짠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에게 느꼈던 저의 감정은 연민이었던 것 같아요. 참 순수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그 아이 부모는 그런 아이를 왜 버려두고 갔을까 괜한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 학기가 얼마 지나고 학생 상담이 있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아이의 차례가 돌아왔고 그 아이와 처음으로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아이의 첫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 민주야, 2학년 올라오니까 어때?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니? 선생님, 저 조용히 학교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사고 치거나 문제 만들 생각도 없고요. 나쁜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니지도 않아요. 공부도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싶고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싶어요. 왠지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그 아이의 얘기에 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었기에 자기 입으로 먼저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그동안 그 아이가 겪었을 세상의 편견이 쉽게 예상되더라고요. 민주야, 선생님이 아직 민주를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민주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이 몇 주 동안 지켜본 민주는 항상 밝고 수업도 열심히 듣는걸. 근데 그런 학생이 왜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 글쎄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편견을 가지시니까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하시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민주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괜찮아 민주야. 선생님은 괜한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찾아오렴. 그럼 선생님이 아무 편견도 갖지 않고 민주 얘기 들어줄게. 알겠지? 늘 밝을 줄만 알았던 그 아이의 속사정을 알게 된 저는 그 뒤로 그 아이를 좀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전 선생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그 아이에게 편견을 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육원에서 용돈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집 하나 사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아이에게는 그런 것도 다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사라 문제집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다른 교사들에게 문제집을 얻어 민주에게 건넸습니다. 저로서는 별것 아닌 호의였지만 그 아이에겐 남달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건네준 문제집들이 도움이 됐는지 아이의 성적은 날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분명 중하위권이었던 그 아이의 성적이 한 학기 만에 중상위권으로 훌쩍 올랐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성적을 올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이에요. 그때는 그저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때인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그렇게 성적을 올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저는 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용을 쓰며 노력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기특하면서도 애처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든든한 지원 아래 따뜻한 집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텐데 보육원에서 다른 동생들 챙기면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다는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한 건가 싶어서 저라도 그 노력에 보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담임 교사로서 한 아이만 편애하면 안 되는 법이지만 다른 아이는 다들 가정이 있기에 보육원에서도 다 큰 아이라 관심받지 못하는 그 아이만큼은 나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방학 때
따로 불러서 밥도 사주고 같이 공연도 보러 다녔습니다. 민주도 저와 있는 시간을 참 좋아했지만 저도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외동 아들만 두었던 제가 딱 그만한 딸을 가지고 싶었기에 어쩌면 저도 제 욕심을 채우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며 낯설고 신기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내가 느끼지 않아도 될 연민이고 그런 연민 또한 그 아이에게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를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내 딸이었으면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예쁜 아이에게는 왜 남들에게는 당연한 그런 일상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그 아이를 더 챙기며 민주와 저만의 연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보답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학교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편안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20살이 되어 세상을 나가면 결국 알게 될 현실을 그때까지만이라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별달리 꿈도 목표도 없는 상황에 당장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한다더군요.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 아이에게 겨우 몇백만 원의 적은 돈을 지원금이라고 쥐어주며 세상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는 것이죠. 어쩌면 그 아이는 그런 현실 때문에 미래를 꿈꾸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쁜 아이도 아니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대학 진학을 노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도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민주 너 정말 대학 갈 생각 없어? 네가 원한다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 글쎄요.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사실 성적도 그냥 그래서 한 번도 대학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찌저찌 입학한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하는데 학비 낼 돈도 없고 그렇다고 그 성적으로 제가 장학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부터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까 생각했어요. 민주의 속마음을 듣게 된 저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남들보다 일찍 세상의 울타리 밖으로 던져져야 했기에 꿈꾸는 일조차 사치라 생각하는 그 아이에게 저는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리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고 제가 뭐라고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주야, 선생님도 네 사정 잘 알고 네가 무슨 고민하는지 알아. 그런데 말이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좀 아쉽지 않을까? 물론 대학을 간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민주 네가 혹시나 대학 진학의 생각이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학비를 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학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 그리고 대학생이 된다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도 더 다양하단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해 볼게요. 뭘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해 보고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이런 고민도 해보네요. 이전 선생님들은 대학은커녕 문제나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선생님. 민주는 내심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었는지 제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활짝 웃더군요. 아직 꿈도 길도 모르지만 제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죠.
뭘 하려 해도 그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했으니 저는 그저 민주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민을 계속하는 순간에도 그 아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남는 문제집만 전해줄 뿐인데도 그 아이는 그걸 몇 번이고 풀어봤는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 성적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원 한번 다닌 적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아이가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기에 더더욱 그 아이가 아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꿈을 가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사이 2학기가 모두 지났고 그 아이와 저는 곧 이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3학년이 되면 취업반과 대학 진학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가 그 아이의 담임을 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종업식을 하던 2학년 마지막 날, 모든 학생이 떠나고 민주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선생님, 저 염치 없지만 해보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선생님은 민주 네가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도와줄 거야. 너같이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는 애를 돕지 않으면 누구를 돕겠니? 그래서 목표는 정한 거니? 네, 저 교대 가려고요. 아직 제 성적으로 힘들진 모르겠지만 저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작년 동안 성적도 많이 올랐고 내년도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선생님처럼 좋은 교사가 돼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 같이요. 정말 기특하게도 민주는 저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며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선생이 되고 싶다는 말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그 아이에게 조그만한 희망을 싹 틔웠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 그 아이의 순수한 부탁에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돕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주를 저희 반으로 배정했고 또다시 한 학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주는 더욱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수능날이 됐고 저는 민주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채워주면서 저는 정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었어요. 몇 살 더 많은 우리 아들이 수능을 치룰 때도 이 정도로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도시락을 싸면서 너무 긴장한 탓에 당시에 우리 남편이 혹시 숨겨둔 딸 아니냐며 놀랄 정도였으니 저도 꽤 유난을 떨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랬지만 민주만큼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보듬어줄 부모님이 계시지만 민주에게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마저도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잊혀질 선생님이기에 저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시련이 없기를 빌어주는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노력은 보상을 받기 마련인지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그 아이는 결국 원하던 바를 얻을 수 있게 됐네요. 수능까지 잘 본 덕분에 그토록 바라던 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민주의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희는 정말 모녀처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민주가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저 말고는 없었으니 제가 누구보다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 아이의 입학금을 제가 내주며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얼마 안 되는 그 입학금을 건네받으면서도 그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며 끝까지 제게 보답하겠다 말하더군요.
민주야, 네가 열심히 해오는 걸 선생님이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주는 장학금이야. 민주 너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미래의 후배를 위하는 거란다. 좋은 교사가 많아져야 좋은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래야 같은 교사들이 편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고맙거나 미안해 할 필요 없고, 민주 너도 나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돼. 다시 한번 축하한다. 수고했어, 민주야. 그렇게 민주는 대학생이 됐고, 이후에 저는 가끔씩 민주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바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이는 종종 저를 찾아왔지만, 제 호의는 담임교사로서였기에 더는 이전처럼 도와줄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학비도 대신 내주고 싶고 물심양면 돕고 싶었지만 그게 또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한 덕분에 성적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도 벌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도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 살기 바빠질 거고 언젠가는 끊기게 될 그 인연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하나 있는 우리 아들이랑 엮어서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제 욕심이지 민주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은사님은 은사님으로 남아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겠죠. 그런데 얼마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민주보다 3살 많은 우리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 아빠를 닮았는지 여자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니 언제 또 여자친구가 생겼나 놀랍더라고요. 같은 학교는 아니고 외부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라기에 애들이 잘 만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키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부담스럽게 괜히 왜 그러는지 우리 아들이 연애를 몇 번 못 해봐서 뭘 몰라서 저러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를 만나자는 게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더군요. 아니, 니들끼리 잘 만나면 되지. 왜 엄마를 보자고 그래? 그냥 교제하는데 부모님 허락 받고 싶대. 아빠는 바쁘니까 안 되고 엄마라도 만나줘. 엄마도 내 여자친구 궁금하다며. 처음에는 대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애들이 벌써 결혼할 생각인 건지 싶었습니다. 어쨌든 만나고 싶다는 말에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나갔던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네요.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가 민주였더라고요. 3사람 다 너무 놀라서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다들 모르고 있었나 본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민주랑 저랑 정말 예사 인연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주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고아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싫어하실까 염려가 됐다네요. 다른 집 부모들은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죠. 어쩜 2사람이 이렇게 인연이 됐는지 신기하고 감탄스러울 뿐이었어요. 민주도 선생님 아들이라 마음이 놓인다며 그 뒤로도 2 아이는 예쁜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들의 여자친구라면 이미 한 가족인 것 아니겠어요? 2 아이가 연인이 되니 저도 민주를 챙길 구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민주는 무사히 교사가 됐고 제 아들도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같이 봉사 다니며 예쁘게 만나던 아이들은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약속한 뒤
저는 민주를 따로 만나 말을 전했습니다. 민주야, 늘 내 딸처럼 생각했던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너같이 귀한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니 참 큰 축복이다. 엄마,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솔직히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결혼까지 꿈꿀 수 있었을지. 엄마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덕분에 제가 선생님이 됐고 처음으로 가족을 가져보네요. 앞으로도 저 정말 잘할게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그냥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따로 주는 결혼 선물이야.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딸 같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요긴하게 쓰렴. 결혼하려면 돈 들 일이 많잖니. 민주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게 됐지만 결혼하는데 한두 푼이 드나요. 그래서 결혼 준비에 애먹지 말라고 남몰래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 때 쓰려고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뒀던 거였는데 어디 쓰려나 했더니 제 딸 챙기려고 모았던 모양이네요. 제가 쥐어준 통장을 받은 민주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가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련지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리게 됐고 저는 제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민주 덕분에 행복했기에 저는 민주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애들이 결혼한 뒤로는 정말로 가족이 됐기에 제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지만 제가 아무리 잘한들 친부모만큼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더 그리울까 싶어서 저는 차마 민주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친부모를 보고 싶다는 민주의 얘기에 저도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싶었네요.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우리 민주가 복을 타고났는지 정말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손주 소식을 들었던 어느 날 민주의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학교로 찾아왔다는 얘기에 저도 너무 놀랐었네요. 그토록 바라던 친모를 찾았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돈이었으니 당장에 만나고 싶다고 전했지만 웬일인지 그쪽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 바쁘더군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찾은 딸과의 재회에도 바쁘겠다 싶었죠. 그런데 친엄마를 찾고서 밝아야 할 민주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둡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왜 자꾸 낯빛이 어두운지 저는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는 제 물음에도 민주는 별일 아니라며 말을 아꼈어요. 하기사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아이 낳기 전에는 고민이 많은 법이죠. 저는 그래도 친정 엄마가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죠. 민주도 부모가 되기 전에 친정 엄마를 찾아서 기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돈은 아직 바쁘시다니? 그래도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좋을 텐데. 어차피 아이 낳으면 봐야 할 텐데. 그때 가면 다들 정신 없어서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지 않니? 어머니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시다니? 어머니가 사정이 있으셔서요. 저도 자세한 일은 모르지만 상황이 해결되면 만나 뵙겠다 하시네요. 저도 몇 번 못 뵈서 잘 몰라요. 죄송해요, 엄마. 그게 왜 네가 죄송할 일이니? 내가 괜히 너한테 부담 줬나 보다. 나는 별뜻 아니고 그냥 너무 뵙고 싶어서 그런 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 한참 볼 일이 많겠지. 친엄마를 찾고서 누구보다 기뻐야 할 민주는 왜인지 사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을까요? 민주가 갑자기 제게 찾아와 더는 못 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애가 살려달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속 깊은 그 애가 뒤늦게서야 고백한 그 사정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친모가 나타났다기에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딸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라는 저의 당연한 생각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 학교에 찾아와 자기가 친모라며 주장하던 그날도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자기 딸에게 돈 좀 없냐며 물었답니다. 딸을 내버린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꺼내니 민주도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 부모를 그리워했던 애가 뒤늦게 만난 엄마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곧 부모가 될 입장이라 그런지 뭔가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엄마가 절대로 나를 그냥 버렸을 리 없다고, 그렇게 찾아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오래 그리워한 엄마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냥 그립기만 했어요. 돈 달라는 얘기에 가지고 있던 돈을 쥐어줬더니 그 여자는 그 뒤로 당연스럽게 민주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답니다. 교사벌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몇백을 턱턱 내놓으라 얘기하니 민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착한 민주가 온갖 사정을 거들먹거리며 불쌍한 척 동정을 사는 친모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돈만 받아가기 바쁘지 사돈이라는 우리를 만날 생각도 없고 민주와 잘 지내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절 버리고 가서 가정을 꾸렸었더라고요. 아들이랑 남편도 있었대요. 무슨 이유인지 오래전에 이혼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절 찾아온 거고요.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그 여자는 나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끊어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씩 돈도 몇 번 주고 부탁도 들어줬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세상에, 민주야, 그동안 너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견뎠니? 그래도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돈이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이거 저거 해달라는 것도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한 건지 자꾸 저한테 시댁이랑 인연을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 설명했는데 그게 다 자기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진짜 가족이겠냐면서 나한테는 자기가 진짜 가족이래요. 그 여자는 협박도 모자라서 이제 겨우 가정을 꾸리고 사는 민주에게 시댁과 연을 끊으라 종용했답니다. 금전 요구며 별별 말도 안 되는 부탁들도 친모라는 이유로 다 참고 있었던 민주는 우리와 연을 끊으라는 그 말에 결국 정신을 차렸답니다. 더 이상 친모에게 휘둘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친모에게 부탁도 하고 사정을 했답니다. 아마 그래야 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았다고 다 부모가 아닌데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친모랑 연을 끊으려고 했더니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학교에 찾아와서 깽판 치고 교사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협박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것도 30년 전에 버려놓고 여태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서 돈을 더 못 준다고 그런 협박을 했다네요.
어쩜 부모라는 여자가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네요. 그 여자는 아마 자기 배로 나왔으니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겠죠.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한 딸에게 어쩜 그렇게 잔인한지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 딸 앞길을 막겠다는 여자를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제 딸을 지켜주기 위해 그 아이의 친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며 만나지 않겠다더니 돈을 주겠다는 얘기에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인생이 돈으로만 굴러가는 여자인지 어떤 인물인지 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결국 저는 몇 달 만에야 처음으로 사돈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 우리 딸 데려간 몫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긴 교사 며느리 들였는데 그냥 입 싹 닫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내가 돈 주면 다시는 민주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그거 약속할 수 있으면 돈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딸 만난다는데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하나?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자식이랍시고 내 딸 같은 며느리를 괴롭힌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랍니까? 여태 애가 어찌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당신은 뭔데 우리 모녀 사이에 나서 민주 걔가 당신 며느리인 거지 당신 딸이라도 돼? 뭐 딸 같은 며느리라고 진짜 딸인 줄 알아? 내 딸이니까 만나던 괴롭히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빠지려면 당신이나 빠지라고. 당신 정말 부모 자격 없구나. 당신을 보니까 민주가 고아로 살았던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다.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민주가 어떻게 됐을지 앞이 깜깜하네. 뭐? 니년이 지금 말 다 했어? 돈 줄 생각 없으면 꺼져.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돈 줄 생각 없으면 꺼져. 뭐냐? 당신이 엄마는 맞아? 자기 배로 낳았다고 다 자식인가? 평생 부모 노릇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낳으면 다 부모라는 거야? 참나 어이가 없네. 당신이 내다버린 뒤로 민주는 지 알아서 잘 컸어. 민주가 저만큼 큰 거 당신 도움은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애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마. 그러는 날에는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테니까. 이 여편네가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제가 그 여자 수준에 맞춰 막말을 했더니 그 여자는 분한 건지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뜯더군요. 귀한 딸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소라면 맞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만큼은 저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같이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며 우리는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평생 폭력이라곤 휘둘러 본 적 없었는데 저도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대로 여기저기 주먹을 휘둘렀네요. 그러면서 저도 꽤 맞은 것 같고요. 그래도 기분상 내가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 다행이었네요. 백주대낮에 나이 지긋한 여자 둘이서 그러고들 있으니 누가 신고를 해도 진작에 했겠죠.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여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그 여자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저 여자 좀 고소해주세요. 아까 보셨죠? 가만히 있던 사람 약 올려서 머리채 휘어잡고 말이야. 나 여기저기 엄청 맞았어요. 내가 당신 폭행 협박으로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둬. 아이 아주머니 거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아휴 선생님도 좀 참으시지. 어차피 쌍방 폭행이라 서로 합의 아니면 맞고소인데 어쩌실래요? 어머어머 나는 아주머니라고 저 여자는 왜 선생님이라고 해요? 세상에 딸년이 나를 남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경찰들까지 나를 무시하네. 당신, 저 여자한테 돈 받아 처먹었지? 내가 당신들까지 싹 다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고소하세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경찰 선생님, 저야말로 오늘 고소를 좀 해야겠어요. 저기 저 여자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도둑질에 협박 공갈로 금품 갈취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남의 직장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도 죄가 된다죠. 그것 증거도 챙겨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고소장 좀 접수해 주세요. 난리를 치는 그 여자 앞에서 저는 미리 준비해온 녹취록과 그 여자가 애들 집을 다녀간 CCTV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통하면 저도 협박이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여자가 민주 집에 학교까지 찾아갔으니 증거는 차고 넘쳤죠. 뭐라고? 무단 침입?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무단 침입이야? 그리고 내 딸 물건 좀 가져온 게 무슨 도둑질이야? 그런데도 그 여자는 내가 법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지 입만 살아서 더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주머니, 일단 조용히 좀 하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딸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다면서요.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친족 간에도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같이 때리셨잖아요. 어차피 쌍방폭행이잖아요. 아주머니도 똑같이 잘못하신 거지. 게다가 아주머니는 전과도 있으시구만. 이러면 누가 더 불리할 줄은 아시죠? 아휴, 지금 이래저래 그쪽이 불리한 상황인데 저 선생님이 고소하시면 방법 없어요. 형량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적당히 합의하시죠. 순탄치 않게 살았을 건 알았지만 전과까지 있는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제가 유리하게 됐네요. 누가 봐도 그 여자가 믿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 여자도 머리를 굴리더군요. 이러다 도로 감옥살이 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납작 엎드려 죄송해지는 겁니다. 저 알았으니까 고소는 말아주세요. 저도 이 나이에 또 그 고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이 억지만 안 부렸어도 저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앞으로 민주 앞에 안 나타나겠다 각서 쓴다면 고소하지 않겠어요. 예, 그럴게요. 아니 근데 진짜 걔를 왜 그렇게까지 챙기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 아낀다 해도 어느 시어머니가 몸싸움까지 하고 그럴까? 민정이 법적으로는 내 며느리지만 나한테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만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잖아요. 낳지 않았다고 부모 노릇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민정이 내 딸이니까 내가 챙기는 겁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주. 아무튼 각서 쓸 테니까 나중에라도 고소할 생각 말아요.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 안위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에 감옥 살고 싶지 않으면 계속 조심하겠죠. 정말인지 그 뒤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더군요. 하지만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저는 애들이 살던 집까지 이사를 시키며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전에는 혹여나 애들이 불편할까봐 우리 집 멀리 신혼집을 얻어줬는데 이제 곧 손자도 태어날 거고 제가 가까이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한 번 겪은 상처가 쉽게 잊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사랑받으면서 금방 회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다시 안정을 찾은 민주는 얼마 뒤 예쁜 아들을 낳았고 저는 행복한 할머니가 됐네요. 덕분에 저는 요즘 아이들 대신 손주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어린 그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가 딸 같아서 더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딸아이를 제가 그 여자에게서 뺏었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그래서 더 고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무사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 싶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가족에게 행복만 있기를 바라봅니다.